안녕하세요. 음악 제작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녹음, 녹화, 스트리밍 작업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수업은 레코딩과 스트리밍 파트가 두 차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또 각각에서 얘기해야 되고, 두 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자꾸 레코딩과 스트리밍 과정을 분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레코딩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인터넷선이 들어가면 스트리밍이 돼요. 물론 각각의 영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식 라이브 레코딩 이름을 붙여봤어요. 녹음, 녹화, 스트리밍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실무를 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작업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좋은 음향을 잡는 거, 좋은 영상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기계를 다뤄서 레코딩을 하거나 스트리밍을 하는 디렉터 혹은 프로듀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만져야 돼요. 근데 이 장비가 여러분 혼자만 쓰는 장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게 되고, 예를 들어 A팀이 실습하고 정리해 놓은 걸 그 다음에 B팀이 꺼내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 정해진 위치에 장비를 보관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겠죠. 나중에 되면 뭐 USB 케이블이라던가 아주 짧은 선들은 또 다른 가방에 보관하고, 모든 장비들은 케이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사소한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아요.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찍찍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나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묶는데, 그런 묶는 것들을 어디 보관했는가, 설치할 때 가면 익숙해지면 이걸 어디다 꼽지? 이런 고민은 더 이상 안 해요. 대체 그 라인이 어디 들어있지라는 거에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전 학교에서도 실습할 때 항상 정해진 위치에 보관해라. 아답터 계열은 뭐 보관 가방 왼쪽 주머니에, 음향에 관련된 케이블은 뭐 우측 주머니에, HDMI 케이블은 앞쪽 주머니에, 이런 식으로 그 주머니를 열어서 딱 손을 넣어서 꺼냈을 때 케이블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다 꼽을지 딱딱딱 해서 설치할 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꺼냈는데 HDMI 들어있어야 되는 케이블 주머니에 USB가 들어있고 아답터가 들어있어야 되는 곳에 찍찍이가 들어있고, 이러면 이제 동선이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습을 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음향, 좋은 영상, 멋진 스트리밍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장비를 들고 다니는 일이다라는 걸 항상 제일 1순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사용하신 장비는 마이크, 레코더, 카메라,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등 다양해요. 각각의 특성들을 알아야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할지, 설치할지, 해체할지가 대충 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케이블을 어떻게 감느냐. 케이블은 보통 짧아봤자 1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케이블이 꼬이면 그걸 푸느냐고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게 돼요. 케이블이 꼬이면 중간에 케이블이 상하게 되는데 그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노이즈가 생기지? 중간에 케이블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케이블 감는 방법들. 마이크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마이크의 어느 위치를 잡고 연결해야 되는가. 카메라의 렌즈가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오프가 될 때가 온이 될 때가 있고, 그 렌즈 덮개라고 하죠. 그 덮개가 이렇게 슉 올려줘야지, 버튼을 눌러줘야지 열리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 카메라에 버튼 안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가 연결 안 돼요. 계속 검은색 화면만 나와요.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정돼 있어서 버튼만 딱딱딱 누르면 된다. 너무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습과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을 완전하게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평가는, 자, 시간 재겠습니다. 시작 해서 AB 마이크 테크닉
얘는 지금 NOS로 보이는데 ORTF 같은 양쪽 스테레오 테크닉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설치하고 레코더 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보고 다시 해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기준이 돼요. 설치와 해체 순서입니다. 설치와 해체 순서 그냥 손에 닿는 대로 빠르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설치와 해체는 시그널 플로우대로 해야 돼요. 마이크의 케이블, 그 케이블을 레코더, 그 다음에 그 레코더에서 컴퓨터, 라이브 공연이라면 믹서에서 파워앰프, 파워앰프에서 스피커 이 시그널이 가는 방향대로 전원을 켜시고 끌 때는 파워앰프 먼저 끄고 믹서 끄고 마이크 케이블에서 뽑고 그러니까 시그널 플로우라고 하죠. 우리가 아 소리를 냈을 때 이 아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최종 스피커로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시그널 플로우라고 해요. 그 플로우대로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실 때 라인을 한 방향으로 감고 앞, 뒤로 나중에 실습 때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라인을 감아야지 나는 뒤, 앞이 좋아. 아니면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감는 게 좋아.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정말로 앞, 뒤가 아닌 앞 한 가지 방향이고요. 앞, 뒤 이렇게 겹쳐서 감는 게 한 방식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공용 장비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혼자 쓰시는 장비고 내가 오늘 집에서 갖고 왔고 끝나고 집으로 가져간다. 라인이 꼬이던 말던 개인 장비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공용 장비이기 때문에 앞에서 잘못해 놓으면 뒤에서 이 설치 해체 때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를 들고 옮기겠죠. 그 보관된 장소가 연주회장 부스에서 연주회장 앞으로 옮긴다. 그럼 뭘 빼먹었다. 그것 좀 갖고 와. 이럴 수 있겠지만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항상 체크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체크를 하려면 왼쪽 주머니 아답터, 오른쪽 주머니 찍찍이, 앞쪽 주머니 HDMI, 밑쪽 주머니 USB 이런 식으로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겠죠. 실습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내 손바닥마다 보다 작은 그 디바이스들을 되게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뭐 하나 잊어버려도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알아채기 되게 힘들어요.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항상 설치하러 갈 때도 당연히 해체 끝나고도 확인해 와야겠죠. 연주회장 불 다 꺼졌는데 선생님 USB 포트가 안 보입니다. 안 되겠죠. 누락되는 장비 없도록 확인하셔야 되고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 특히 케이블과 마이크 당연히 장비를 다루니까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케이블은 중간에 꼬였을 때 안에서 케이블이 그 고장나게 되면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은 특히 조심해서 다루셔야 되고 레코더에서 케이블을 뽑을 때 케이블을 잡고 뽑는 게 아니라 커넥터라고 말하는 그 소켓을 잡고 뽑는 거예요. 코드 뽑을 때랑 똑같아요. 코드 줄 잡고 벽에서 탁 뽑는 게 아니라 그 콘센트 있는 부분의 그 접지 부분을 딱 잡고 뽑죠.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 잘못해서 한번 퉁 하고 넘어져서 찌그러졌다, 깨졌다. 그걸로 끝입니다. 마이크는 특별히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너무 차가운 곳에, 너무 습한 곳에 보관하셔도 안 됩니다.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세팅을 항상 해야 돼요. 이게 영상으로 남는 게 아니다. 그러면 라인이 조금 지저분해도 되고 이런 라인이 좀 약간 엉성하게 돼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비주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연주자들도 의복을, 드레스를 갖춰 입고 연주를 하죠. 그런데 설치해 놓은 케이블들이 막 너저분해서 참 보기 안 좋다.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마치 군대에서 배우는 그 직각처럼 이 케이블도 정리해서 직각으로 내려와서 직각으로 흘러가서 직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석 뒤쪽에 레코딩 테이블을 위치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레코딩 테이블은 계속 앞에서 뭔가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관객석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관객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관하고 있는 케이블의 길이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도저히 뒤쪽에 있긴 좀 불가능하다. 그럼 앞쪽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시작 전 확인사항, 사운드 체크, 전원 공급.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레코딩을 할 때는 컴퓨터에 전원이 이제 딱 꼽혀 있어요. 예를 들어 맥북을 쓰면은 딱 꼽으면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꼽은 줄 알았는데 안 꼽혀 있을 때 레코딩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배터리는 점점 닳아서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죠. 그럼 이제 등에 땀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시작 전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험 레코딩 해보고 소리 잘 들어오고 있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곳에 계속 녹음을 나가다 보면요, 그냥 박수 한번 딱 치고 미터 올라가는 거 보면 대충 소리 잘 잡히겠구나 이런 적도 있어요. 헤드폰을 놓고 나간 날 이거죠. 누락되는 장비 없도록 이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장비를 가지고 알바를 뛰러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작업할 때는 그 헤드폰을 이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장비를 챙겨서 나갈 때 헤드폰을 빼먹고 나가면 사운드 체크 못 하겠죠. 다행히 제가 너무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충 이 각도에 마이크 두고 이 정도 미터 올라오면 사운드 잘 잡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자 사운드 체크 해야지 라고 했는데 헤드폰이 없다. 네, 역시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가 사진 2개를 가져와 봤어요. 나중에 다음 주 수업이 지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마이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실습이 한두 차례 진행되면 에이 라인 이렇게 뜨게 마감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피아니스트 분 복장으로 봐서 연습 시간인 것 같죠. 아마 정식으로 공연이 딱 시작되기 전에는 이 레코딩 기사가 모든 라인과 이런 각도들을 더 조절할 겁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했던 이제 알바의 현장입니다. 음악회가 있으면 제가 미리 가서 이제 마이크랑 세팅을 하고, 아마 이쪽에 녹음 부스를 뒀을 거예요. 마이크 라인 길이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고요. 이분은 작곡가 아니라 그냥 방문하러 오신 방문하신 교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피아노에 마이크를 하나 두고 아마 앉아서 연주하니까 첼로인 것 같죠? 첼로의 사운드를 잘 잡기 위해서 마이크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모든 작업들은 여기도 써 있지만 30분 안에 설치와 해체가 끝나요. 저는 15분 전에만 도착해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스미스 홀이라는 곳과 오디토리움, 이거는 이제 오디토리움인데 두 군데에서 보통 이제 녹음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교회라던가 성당이라던가 여러 곳에서 녹음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했던 곳에서는 한 15분 정도면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습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연주가 최우선임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주자고 음악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딱 와 닿으실 거예요. 가끔 레코딩 기사분들이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운드 체크를 위해서 연주자분 뭐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생각해보죠. 연주 전에 사람들 민감한가요? 안 민감한가요? 굉장히 민감하죠. 보통 7시 반 연주면 공연장이 오픈되는 시간이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가 필요해요. 조명 열도 식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냐고. 6시 반에는 공연장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레코딩 기사는 보통 1시간 반 전, 한 이제 5시 반에서 5시쯤 도착해서 세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한참 연주자가 마지막 리허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쿵쾅 거리면서 무대에 마이크 설치하고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런다거나.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연주자입니다. 연주가 최우선이에요. 레코딩은 그 최우선의 공연을
담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이에요. 절대 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하실 때도 자리를 잡으실 때도 연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특히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각도 변화라고 써 있는 건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리 단단하게 고정해도 이 마이크의 무게 때문에 점점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피아노에 인사이드 마이크를 넣었는데 그 마이크가 조금씩 각도가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이 저러다 마이크가 피아노랑 닿겠네라고 신경 쓰여서 연주에 집중을 못했다고 아예 저 마이크를 빼달라고 첫 곡 끝나고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이 현장에서는 제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도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저야 정해져 있는 공간과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를 많이 녹음해 봤을 뿐이지 아주 다채롭게 정말 막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레코딩 기사들이 제일 출장 나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닷가 근처래요. 그 염분이 계속 장비에 닿으면 그렇게 장비가 잘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런 막 아주 하시한 상황에서는 제가 녹화를 안 해봐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연주 중에 움직이시거나 사운드 체크를 위해 헤드폰을 썼다 벗었다 하시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연주 중에 움직이거나 한다는 건 자꾸 이렇게 미터 확인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쭉 빼서 본다거나 계속 뭐 핸드폰을 보신다거나 하는 것들, 아니면 소리 녹음 잘 되고 있나 헤드폰 썼다가 잘 되고 있군 헤드폰 벗었다가 사운드 체크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면 그거 은근히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녹음 녹화는 어떻게 보면 어쿠스틱한 공연으로 그동안 좀 전통이 있는 되게 무거운 음악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에도 뒤쪽에 앉아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팅이 늦어져 음악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연하겠죠. 이게 왜 늦어지느냐? 여기에서 잘못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정말 7시 녹음인데 6시 반에 일어났다. 저 늦었어요.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찍 도착해요. 그런데 왜 세팅이 늦어지느냐? 이 전날의 해체 잘못해놔서 그래요. 보관 같은 거. 제가 혼자 장비를 갖고 나갔다 할 때도 오늘 피곤한데 좀 대충 감지 라인 이렇게 해놔서 정리해 놓으면 이날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손이 익지 않을 때는 음악회 5분 전까지 왜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오지? 이런 적도 되게 많습니다. 연주 시작 전 녹음 녹화 버튼 확인 또 확인 빨간색으로 써있죠. 여러분의 목적은 뭐다? 이 공연을 레코딩하는 겁니다. 렉 버튼 안 누른 채 와 연주 잘한다 라고 보고 있다가 우연히 고개를 내렸는데 컴퓨터에 아무 반응이 없더라. 레코더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 그때 느끼는 그 어떤 적막감은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근데 경험하시지 않을 걸 권합니다. 그래서 연주 시작 전에 정신이 없어요. 짝짝짝짝짝 박수 치고 카메라 잘 돌고 있나 이런 거 확인하다 보면 막상 레코딩 버튼 안 누를 때 있는데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클래식 음악에 맞는 세팅,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에요. 아무리 음향 장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음악에 대해서 모르면 좋은 레코딩을 하기가 힘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일 녹음하기 쉬운 건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중에서도 바흐 작품은 딱 레코딩 레벨 맞춰 놓으면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이나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줌 레코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바흐 곡을 녹음한다. 그러면 개인 65로 딱 맞춰 놓고 그 다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리스트 곡이면 달라져요. 내가 사운드 체크하고 있을 때 연주자가 리스트 인트로덕션 부분 치고 있었다. 당연히 소리 작겠죠. 클라이막스 부분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 레벨 잡습니다. 그런데 연주자는 당연히 연주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조금 더 흥분하겠죠. 그래서 피크가 뜨지 않도록 잡으셔야 돼요. 가장 까다로운 건 성악이에요. 성악은 이건 100%입니다. 리허설 때 아무리 소리를 딱 맞게 잡아도 무대에선 연주자가 배에 힘 한 번만 더 주면 우와 하면서 바이브레이션만 한 번 더 크게 하면
피크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크게 되는 게 부는 악기들, 발성에 의한 악기들입니다. 관악 연주, 머릿속에 딱 어떤 사운드인지 떠오르시죠? 타악기, 실내악, 이런 음악에 따른 악기 세팅의 변화가 필요해요. 악기에 따른 마이크 세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A, B 혹은 X, Y 항상 앞에다 딱 두고 끝,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왜냐면 우리는 음악을 해오고 들어온 짬밥이 있으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음악 스타일에 따른 변화입니다. 바흐 대 리스트. 그래서 바흐 녹음하러 가는 날은 아주 마음이 편해요. 후반 작업에서 과도한 작업을 안 하도록 최적의 사운드 녹음. 클래식 음악입니다. 어쿠스틱 음악이에요. 가장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사운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서 과도한 작업이 안 되도록 잘 녹음해야 됩니다. 볼륨도, 스테레오 이미지도, 노이즈도 최대한 없도록, 악기의 질감이 살도록 마이크 위치와 거리 조절하셔야 되고요. 최소 설치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설치해서 1시간, 해체하는데 30분, 익숙해지면 절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레코딩 하시는 공간은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있는 연주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쪽에 부스 따로 만들어가지고 유리창 딱 나온 곳에서 녹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임무를 띠고 계시지만 조용히 음악회를 감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되게 어렵죠. 후반 작업입니다. 이렇게 레코딩한 소스를 가져왔다. 이 후반 작업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컴프레서를 과도하게 먹여서 높은 볼륨이 필요해. 좀 더 울림이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욕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후반 작업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가 뭔가, 가장 내추럴한 소리, 정말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뭔가를 딱 합의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디오 에디팅은 스튜디오 1을 쓰고요. 비디오는 베가스를 쓰고, 이펙터는 리버브와 EQ를 주로 쓰는데 얘는 이제 웨이브사에서 나온 걸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촬영을 한 팀이 후반 작업까지 담당하고, 만약 유튜브 업로드가 필요하다. 업로드까지. 스트리밍이 필요하다. 스트리밍까지 해서, 스트리밍도 그냥 뭐뭐뭐 실습 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올라가기보다는 정확한 연주 제목, 그 다음에 공명, 밑에 설명의 연주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촬영을 담당한 팀이, 실습한 팀이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고요. 클래식 음악다운 자연스러운 사운드 필요, 과도하게 이펙트를 사용할 필요 없다. 특히 컴프레서, 볼륨에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감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공간감 얘기 하나 드릴게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돼요. 누구도 피아노의 이 근처에서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참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는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 사운드예요. 이렇게 고개를 피아노 안쪽으로 들이밀어서 소리를 듣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리버브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버브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음악을 너무나도 망치게 돼요. 그 공간 안에 기본적인 리버브의 잔향이 있습니다. 그 잔향감을 잘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살짝, 정말 수치로 보자면 리버브를 풀로 먹인 게 100이고 아예 안 먹인 게 0이다. 그러면 7에서 한 1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먹여야 돼요. 리버브는 가급적이면 안 먹이는 게 좋은데, 안 먹이면 너무 귀 옆에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먹여서 망치는 것보다는 안 먹이는 게 나아요. 모든 이펙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보단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게 나아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즈 제거와 스테레오 이미지 확장, 이건 아마 계속 말씀드릴 텐데, 좋은 음원이라는 건 노이즈 없이 깔끔한 원음만 뚜렷하게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스테레오 이미지라는 건 사람의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잔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사람의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스테레오 이미지입니다. 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사람의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를 두 개 쓰는 걸 스테레오 마이크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이 이미지를 확장하는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미지를 확장하면 또 느낌이 되게 새로워요. 근데 이 이미지를 확장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비디오와 오디오와 싱크를 맞출 땐 반드시 눈과 귀로 확인. 연주회 중 큐 사인 불가능. 이 얘기는 보통 그 영상을 녹화하고 음원을 따로 따요. 그래서 두 개의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영화 촬영할 때 보면 뭐 신 4-1 촬영 시작합니다. 탁 이런 거 보셨죠? 그 탁하는 액션과 정말 탁이라고 녹음된 소리, 그 탁이라는 점을 딱 맞추면 싱크가 맞는다는 사인이에요. 바로 그게 큐 사인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큐 사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익숙해졌다고 대충 이 정도 소리 맞겠지? 라고 했다간 앞쪽에서 맞았는데 뒤쪽에선 점점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소리와 손이 안 맞아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최대한 크게 해서 보시면서 미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이 진행되다가 음원이 0.2초 정도만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도 분명히 손은 맞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해져요. 여러분은 이미 수백 번씩 눈으로 자연스러운 연주를 보셔서 그 정보가 머릿속에 있어요. 0.2초만 틀어줘도 분명히 타임은 맞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해져요. 대충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눈과 귀로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작업자를 위해 SD카드 비우기인데 이거는 실습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고 장비를 공동적으로 쓰다 보니까 레코딩한 정보들을 비워줘야지 다음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눌렀을 때 바로 레코딩이 되겠죠. 안 비워놔서 비디오 카메라 딱 눌렀는데 레코딩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워야 돼요. 띵띵띵띵띵띵 이러면서. 그거를 일찍 발견하면 좋은데 보통 레코딩 버튼 언제 누르죠? 연주 시작하기 전에 누르죠. 한 5분 전쯤. 5분 전쯤 딱 눌렀는데 파일이 한 12개가 있는 거예요. 남은 녹화 시간 15분. 12개 파일 지워야 돼. 선택 띵, 딜리트 띵, 오케이 띵.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연주 5분 남았는데 연주 5분 전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용한 적막한 곳에서. 다 이게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수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과 장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 이건 실습 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레코더 비우기, 컴퓨터의 파일 보관 시 폴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고 레코딩 스케줄과 후반 작업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게 제가 미국에서 작업할 때의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오디오 에디팅 하고요. 여기서 나온 음원을 가져와서 영상과 맞춥니다. 얘는 영상이고 얘는 카메라에서 녹음된 사운드고요. 얘가 보정 작업을 거친 음원이에요. 싱크를 맞춥니다. 여기서도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뭐냐?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서 15분 단위에 한 번씩 파일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파일이 나눠지면 그 사이에 0.2초 정도가 소실돼요. 뚫어져라 영상을 보면 전혀 차이는 못 느껴요. 영상은 프레임으로 1초에 24장만 있으면 우리가 연속 동작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0.2초 정도가 소실돼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음원이 0.2초가 틀어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싱크는 맞아요. 분명히. 근데 느낌이 되게 이상해져요. 뭐지?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딱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잘라서 갖다 붙여서 이 점에 맞췄죠. 이 점에 못 맞추고. 이런 변칙 작업들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상이 완성되면 이걸 이제 가져와서 DVD로 만들어줘서 하나는 CD, 하나는 DVD로 만들어주면 임무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 작업할 때 썼던 라인들입니다. 저보다 전에 이 작업을 하시던 형한테 물려받은 장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서 적어도 라인이 이 정도 개수는 되는구나, 이런 작업 환경들이 있구나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렇게 CD 안 만들고 바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레코딩도 아닌 바로 스트리밍의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파트 얘기를 해볼게요. 스트리밍과 레코딩이 구분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레코딩에서 말씀드렸던 거 스트리밍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레코딩에서 중요한 건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저예요. 제 곡을 연주하는 음악회입니다. 미국 스미스 홀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있었던. 여기에 마이크 보이시죠? 이건 높이에서 전체 사운드를 잡는 거고, 여기 피아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이크는 피아노 사운드만 따로 떼는 마이크입니다. 피아노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리죠. 피아노 사운드만 따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는 말하자면 레코딩이에요. 중간에 내가 틀렸다고 끊고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작업은 저희 학교에 러시안 첼리스트인데, 그 유명한 첼리스트의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분의 부탁으로 렉처 영상을 찍은 거예요.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no matter how soft or loud we play, that's the sound we get. 이렇게 연주 한번 하고 설명 한번 하고, 이거 설명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 공간의 울림이 너무 커서 앞에 가까이 잡은 첼로 마이크, 첼로 사운드는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데,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음성은 약간 리버브가 있는 게 들리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렉처 영상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잠깐 스톱하고 다시 찍으면 돼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편집을 한 거예요. 위의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연주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담는 게 중요한 거라면, 이런 영상들은 스팟을 정해줘요. 제가 레코딩한 파일을 주면, 자, 여기에서 3분에서부터 4분 30초까지 쓰고요. 그 다음 잘라서 7분 20초랑 붙일게요. 이런 그 노트를 줘요. 그럼 제가 그거대로 편집해가지고 흐름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후반 작업에서 필요한 편집 작업이에요. 근데 스트리밍은 어떻죠? 스트리밍은 그런 게 없죠. 이런 편집 작업 없습니다. 스트리밍에서 중요한 건 생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긴장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스트리밍의 주의점. 가장 먼저 부대 시설 및 대관 규약 확인. 이건 레코딩에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레코딩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서만 실습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실무를 나갔을 때 레코딩 장비 다 들고 갔는데 저희 외부 장비 반입 금지입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오늘 부탁받았는데 어쨌든 규정상 안 됩니다. 은근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 및 대관 규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일신홀 걸 잠깐 보여드리면, 부대 시설 및 사용 신청, 이게 써있죠. 일신홀과 협의되어야 함. 모든 장비를 반입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모든 공연장들은 이런 규칙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촬영, 공연 전 반드시 촬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좌석 맨 뒷열 13열에서 진행해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13열이 어디 되면 여기에요. 맨 뒤 이렇게 있죠. 만약 여기에서 영상 찍고 카메라에서 녹음된 소리를 쓴다, 그러면 엄청 소리가 멀리 잡히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 자리를 잡아도 여기에 마이크는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만큼의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길이의 케이블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체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대 시설 확인하셨을 때 어떠한 뭐 특이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날의 가장 중요한 건 연주입니다. 연주자한테 이런 거 미리 신청 안 하셨어요? 라고 부담 줄 수 없어요. 사진 촬영 및 영상, 공연 전 일신홀로부터 반드시 촬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석은 별도로 배정되지 않는다. 전문 촬영 감독이 아닌 일반인이 객석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당 리사이틀홀의 규약을 보면 외부 비디오, 사진 촬영 및 외부 TV, 라디오 중계는 공연 전일까지 하우스 매니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이런 걸 대체 어디서 확인하지? 라는 걸 할 때 대관 규약 혹은 부대 시설 사용 검색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저희 같은 작곡가들이 일신홀과 예당 리사이틀에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두 군데를 가져와 봤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당일날 장비 들고 갔는데 얼굴 붉힌 일이 없도록 프로페셔널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선 확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음악회장에서 이 음악회장 와이파이 잘 터지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예당 콘서트홀 가서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죠. 공연장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공간이에요. 인터넷 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던 공간입니다. 레코딩이라면 전기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스트리밍 할 때는 인터넷선이 필요해요. 미리 확인 안 해보고 가서 인터넷선은 안 들어오는데요. 스트리밍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코딩 해가지고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와이파이만 되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L이라는 요즘 전자음악 연주회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확인해보면 와 이런 공간이 있고 이렇게 대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스크린, 인터넷, 가로치고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가급적 와이파이 안 쓰시고 랜선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와이파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접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속도가 확보가 안 되면 스트리밍은 성공할 수 없어요. 중간에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버퍼링이 생기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닌데 여러분의 잘못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총괄하는 사람의 잘못이 돼요. 플랫폼 L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와이파이 아니라 인터넷 랜선을 쓰고 싶다면 KT의 랜선을 하루 따오는 거 허락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자세하게 확인 안 해보고 들은 얘기예요. 이걸 진행하신 분의 한 8만 원 정도를 내면 하루 쓸 수 있는 인터넷 라인을 KT에서 이렇게 따준대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곳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는 인터넷 회선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그 인터넷 회선을 확보한 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마이크 케이블, 전원 케이블 이런 거 챙겼어야 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죠? 랜선이 필요해요. 랜선은 당연히 저쪽 벽에 붙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여기서 촬영을 한다 해도 여기에 마이크를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된 길이의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되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가져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갖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요즘 노트북은 얇게 나오죠. 얇게 나오느냐고 랜선, 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LG 그램입니다. 왜 LG 그램을 쓰냐면 보통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에 필요한 USB 포트가 4개 정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오디오, 2개는 비디오, 하나는 랜선. 그래서 4개가 필요합니다. 랜선이 그냥 하나 있으면 좋은데 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LG 그램 모델의 양면이에요. 여기에 랜선 꼽을 수 있는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젠더가 필요한 거예요. USB 3.0 포트에 랜선을 꼽을 수 있는 젠더. 이런 젠더 반드시 챙겨가셔야겠죠. 인터넷선도 확보했고 랜선도 준비됐고 노트북도 있는데 어라? 랜선 꼽는 포트가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비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장비에 대한 이해. 공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여기 써있지만 USB-C 타입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얘는 또 USB-4라고 써있어요. 이건 나중에 차차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거 꼽으면 안 되나? USB 3.0은 뭐고? USB-C 타입은 뭐지? 이런 케이블 이론들. HDMI도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어요. 윈도우 버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맥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포트가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썬더볼트 3까지는 이런 모양, 썬더볼트의 원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3부터 이런 모양이에요. USB4는 썬더볼트 4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 여기 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젠더 준비.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지금 인터넷 회선 때문에 연주회 장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라인들을 다 걷어내고 공사하기엔 시기가 좀 안 좋죠. 예당 무대 부대 시설 신청서입니다. 2020년 버전이에요. 프로젝터를 신청하는 사람은 노트북을 지참해야 된다. 그런데 리사이틀 홀에는 RGB 젠더밖에 없으니 반드시 가져와라.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음악회가 2월 달에 있었어요. 근데 음악회의 어떤 컨셉이 영상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영상이 가진 않고 무대 전환할 때 연주 컨셉 나오고 제목 나오면 연주자 등장, 그 다음에 작곡가 이름 뜨고 연주 시작되면 서서히 그 자막이 사라집니다. 원래는 예당을 위해서 준비했던 음악회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일신홀에서 했습니다. 그날 이제 비상이 걸렸죠. 원래 노트북을 준비할 수 있는 선생님, 이 RGB가 달려있는 노트북을 유일하게 갖고 계신 선생님이 그 노트북을 못 갖고 온다. 저는 맥북밖에 없어요. 물론 얘는 더 최신 버전이지만 제 맥북 버전도 얘밖에 없어요. RGB 없습니다. 이 정확한 이름은 VJ 아답터예요. 근데 보통 이제 RGB라고 부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USB에 영상 담아가면 틀 수 있을까요? 아니, 노트북 지참해야 돼요. 그러면 가는 길에 USB-C 타입 2 VGA 젠더 사가야겠구나. 내 노트북에 꼽으려면. 물론 제 노트북은 얘밖에 없어요. 얘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맥북 쓰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사면 어떻게든 가져오신 선생님한테 빌려서라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확인이 왜 필요할까요? 음악회장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배선이라던가 셋업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음향에 대해서 논문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방문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오래된 교회의 어떤 음향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최초에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의 전원선과 그 교회 음향 장비 라인을 함께 묻은 거예요. 벽에.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마이크에서 하는 소리가 나면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구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전력이 소모되니까 그때마다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벽을 까고 라인을 걷어내야겠죠.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변화하고 있어요.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 안 되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일신홀도 비슷해요. 음향실에서 HDMI 케이블 스피커 연결합니다. 가로치고 홀 LG 노트북 사용 시 USB의 자료 준비, CD롬 없음. 미디어 매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예전에 디스크에서 그 다음에 CD로 USB로 그리고 요즘은 USB도 없죠. 거의 다 클라우드에서 혹은 메일로 보내죠. 근데 거기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메일을 보내면 다운받는데 한참이 걸려요. 이런 상황들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신율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에 안 좋은 조건이겠죠.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 이용 시 연결 젠더 등 직접 소지하여야 함. 젠더. 이거 내가 강사로서 괜히 높아지면 하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실전에 가시면 부딪히게 되는 거고, 이 젠더가 없어서 연결을 못 했을 시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리밍이 레코딩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건 프로듀서의 역할이에요. 아까 이런 녹화 영상, 렉처 혹은 음악회 영상, 이거에는 굳이 연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방송은 어느 정도 연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를 잡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 각도로 잡겠다. 이 결정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는 프로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흐름, 지금 타이밍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브 스트리밍일 때 시간 지연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 개의 시간을 보시게 돼요. 무대 위에 공연되는 시간, 실시간이죠. 그건 정말 실제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이 그 비디오 캡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들리는 음악이겠죠. 내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할 거. 무대에서 도레미파 연주하고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컴퓨터가 이제 도레미파 화면 뜨는 시간. 그리고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제 외부에 있는 관객이 스마트폰으로 그 도레미파를 듣는 순간, 이 세 가지 시간이 함께 흘러가요. 무대 위 소리, 컴퓨터 소리, 스마트폰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무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지연된 컴퓨터 사운드를 체크하시고, 한쪽 귀로는 완전히 관객이 듣는 뭐 유튜브 스트리밍 창을 띄워 놓으셔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헷갈리겠죠. 무대 위에서는 끝나고 박수 짝짝짝 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아직 클라이막스 연주하는 중이에요. 이런 지연이 생깁니다. 스트리밍을 할 때는 레이턴시, 시간 지연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때 노멀 레이턴시, 조금 많이 지연되는 거고, 로우 레이턴시, 별로 안 지연되는 거고,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엄청나게 안 지연된 빠른 반응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써야겠죠.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인터넷 회선이 훨씬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일단 시작되면 중간에 누군가랑 소통할 일 없죠. 뭐 언니 너무 피아노 잘 쳐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일 없으니까 노멀 레이턴시를 잡고 애드 딜레이, 추가 지연까지 30초 정도 주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중간에 조금 딸려도 큰 사고 없이 진행돼요. 그런데 이런 지연을 줄수록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시간차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저도 멍하니 있다가 실수한 적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스마트폰의 클라이막스 아주 좋은데 잘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무대의 소리는 이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제 곡 거의 끝나가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무대 위에서 연주자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연주자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타이밍 놓친 거죠. 이러다가 틀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그 방송사고 났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사고가 난 거죠. 한 30초 정도 그냥 빈 공간이 계속 틀어지다가 화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모니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소리를 들으셔야겠죠. 그때 블루투스 이어폰, 오픈형 헤드폰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일단 블루투스 이어폰의 문제점은 셋업을 다 바꾸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은 빼면 소리가
멈춰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계가 띵 멈춥니다. 이어폰은 그냥 빼도 계속 스마트폰에 플레이가 되고 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빼면 삐비비 뺐네 하면서 스마트폰이 멈춰요. 그러다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뺀 뒤 한참 있으면 꺼집니다. 전원이. 왜냐면 얘는 충전식이니까. 그러면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꺼지면 이 스마트폰에서 플레이가 멈췄네. 다시 플레이 해야지 라고 플레이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을 아예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도 스마트폰이 정지되지 않고 블루투스 이어폰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다 셋업 해놓을 게 아니면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말고 이어폰을 쓰는 게 속 편할 때가 있어요. 또 블루투스 이어폰은 중간에 번쩍번쩍 이렇게 빛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해야 되니까 피하시면 좋고, 오픈형 헤드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가 집에서 쓰는 HD600 모델입니다. 국민대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러 갔는데 어떤 친구가 그 레코딩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가 봐요.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헤드폰을 모니터 하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역시나 오픈형입니다. 근데 오픈형 헤드폰은 뭐가 문제냐면, 오픈형 헤드폰으로 음악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옆 사람이 귀 살짝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 소리를 같이 음악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형입니다. 밖으로 소리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주자가 무대에서 쾅쾅쾅 칠 때 스트리밍도 쾅쾅쾅 치면 안 들릴 수 있어요. 이 오픈형 헤드폰 소리도. 그런데 한참 클라이막스가 무대에서 진행되고 조용한 프레이즈 연주할 때 이제 스마트폰에선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소리가 엄청 커지고 있겠죠. 그때 관객이 뭔 소리지? 이걸 듣게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과 오픈형 헤드폰을 안 쓰실 걸 권합니다. 상황 변화 대처. 카메라 각도, 거리, 줌인, 아웃. 여러분이 카메라 한 대만 쓰겠다. 그러면 한 대 고정해 놓고 줌 정도는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쓰는 장비가 아주 고가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줌과 아웃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카메라 두 대를 쓰고, 예를 들어 왼쪽이 A, 오른쪽이 B 카메라다. 그러면 A 카메라가 방송에 나가고 있을 때 B 카메라 각도 조절한 다음에 각도 조절 끝나면 B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A 다시 각도 조절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연주자 움직입니다. 자, 지금 피아노 손 한번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A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듀서인 거예요. 그냥 고정해놓고 계속 일정한 화면만 내보낸다.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일신홀 연주 자체 녹화 버전입니다. 어디를 클릭해도 한 방향, 한 앵글, 하나의 거리에서 동일하게 무슨 기록용 영상처럼 만들어놨죠. 예단 같은 경우는 2014년도만 해도 이 정도의 화질이었어요. 비율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아주 엉망이죠. 그런데 한 2020년 연주를 보게 되면 벌써 때깔부터 다르죠.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연주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뒷모습이 비춰질 때, 각도가 좀씩 바뀌고,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들을 이렇게 스위치해 가면서 써요. 이런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도 스위치해 가면서 쓰는데 저희는 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마이크를 카메라 위치를 아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 카메라에 한 사람, B 카메라에 한 사람, 다들 카톡 단톡방에 들어가서, 자, A 카메라, 내가 지금 B 카메라 돌릴 테니까 줌인합니다.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화면이 다채로워지고 프로페셔널해집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스트리밍을 타게 되면 누군가 웃고 있겠죠.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 마지막입니다. 편성에 따른 마이크 셋업 변화.
여러분이 연주회장에서 고정해놓고 계속 한 곡만 쭉 녹음할 수 있다. 아주 행운입니다. 피아노 리사이틀, 바이올린 리사이틀,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작곡가 리사이틀, 까다롭습니다. 오늘 작곡가 연주 8명 하는데 8명 전원이 스트링 퀄텟이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매번 편성이 바뀌죠. 그래서 도우미들도 제일 힘든 게 작곡가 연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도 하셔야 되냐면, 자, 작곡가 연주예요. 곡이 하나 끝났습니다. 지금 마이크 들고 등장하는 이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뭔가 편성이 바뀔 때 학생들이 장비를 이렇게 악기를 셋업하고 있다면 그 셋업에 맞춰서 마이크의 위치들을 그때그때 변화시켜 줘야 돼요. 피아노에 마이킹이 필요하겠다. 이런 과정들. 왜냐하면 매번 편성이 달라요. 이런 편성이었다가 이렇게 연주자가 많이 등장했다가 마지막엔 투피아노가 등장해요.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없으니까 투피아노 뚜껑 여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음향에 대해서 모른 채 해서 이 안에 마이크 하나 넣어서 양쪽으로 최대한 분리한 후 레프트 라이트로 각각 피아노 소스 뽑고 최대한 멀리 다이렉트로 사운드 잡으려고 했는데 사운드를 다 막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음향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연주회 장에 가면 천장을 이렇게 보시게 될 거라고. 여기 마이크 세팅은 어떻지? 이렇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저기에 마이크가 저런 용도로 있는 거였구나. 저쪽 마이크는 저런 용도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돼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프로듀서의 역할, 마지막 역할이에요. 시간 지연 고려해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거.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죠. 오늘은 녹음 녹화 스트리밍 작업의 프로세스 내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를 한번 쭉 설명드렸어요. 절대 레코딩 따로 스트리밍 따로 아닙니다. 스트리밍을 할 때도 이 설치와 해체가 선행돼야 되고요. 뒷정리가 잘 돼야 돼요. 연주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사운드 역시 클래식 음악에 맞는 가장 내추럴한 사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흐름으로 잘 기억하시고, 스트리밍은 요즘 들어서 약간 인기가 있어진 좀 더 핫한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것들, 대관교약 확인, 인터넷이 잘 들어오는가, 젠더들은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프로듀서로서 준비가 돼 있는가, 만반의 만전을 기했는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마음가짐을 해보시면 이 음악 컨텐츠, 음악 제작 실습이죠. 뮤지컬 컨텐츠 프로덕션 프랙티스 수업에서 아마 좋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